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12월 달도 벌써 중반을 넘어 오늘 16일 됐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내용들을 추스려서 여러분에게 오늘 공유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입니다. 현재까지 690만 명이 지금 감염이 되었고요. 이 중 18만 명이 지금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늘어난 추세고, 중요한 것은 얼마 전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상류층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또 소규모로 몰려 살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몰려다니면서 클럽 하나를 개조해서 자기들끼리 논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층 사회에서 위주로 해서 이 확진이 늘어서 사립병원에 이 병실이 모자르다, 이런 게 이제 주요 기사였는데요. 이번 주만 해도 벌써 분위기는 어떤 기사냐면은 사실 이 중간 가운데 있는 이제 센트로 지역을 빼고 동쪽이나 북쪽, 남쪽 이런 지역은, 그러니까 시내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이런 지역은요, 죽어지면서 그들이 살는 이제 저소득층은 특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 잠입 취재한 내용을 보면 수백 명의 사람이 마스크도 안 쓰고 밤새 레이브나 이런 노래 파티를 연다라는 게 이제 주요 기사가 몇 개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확진이 안 늘고 어려운 상황인데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확진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한국도 이제 기사를 봤더니 밤 9시부터 아침 5시까지 영업 금지라고 하자, 유명한 강남 클럽들 일부이겠지만 아침 5시부터 그때부터 술집이 열려서 술 먹고 노는 사람들이 는다, 이런 식의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사람의 욕구에 관한 것은 법이나 제재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법만 만들어서 이렇게 해결하자, 이게 절대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백신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상파울로 주옹 더리아 주지사는 이거 백신을 벌써 만들었으니 내년 1월부터 무료 접종을 시작하겠다, 그러니 이것을 허가를 해줘라 라고 보건부 산하 한국의 식약청 같은 안비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비사에서 이것을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당장 보건부 장관이 얘기한 거는 그런 것을 심사하는데 한 2달 걸린다. 그러니까 1월부터 접종을 한다?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쉽게 빨리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인프라도 많이 필요한데,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싸움을 나오고 있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도 벌써 나 백신 접종 안 맞아. 그 이유는 진짜 어떤 분은 이거 바이러스 없던 거야, 실체가 없던 거야, 아니면 또 누구는 백신은 접종받으면 죽어, 이런 분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나는 중국하고 관련된 거 난 그런 거 못 믿겠어 하는 분도 많고,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최소한의 70% 이상 정도 되는 사람이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 이하가 될 경우는 이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난해한 사건이고요. 볼소나로 대통령에서는 이거 좀 미온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미온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 보니까, 한 인권단체에서는 유엔에 볼소나로 대통령은 대량 학살의 주범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럼 이 진짜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고요. 또 현재 그럼 볼소나로 대통령은 그러면은 이거로 끝나? 아니지. 그걸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바로 이제 10억, 그러니까 100억 헤알에 관련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지사에다가 이제 다 이제 예산을 뿌려라 라고 해서 이제 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써 시중에는 이 주사기 반을 벌써 이제 모자르고 있고요. 왜냐면 대량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또 항상 많이 비축해 놓은 것도 아닌데, 앞으로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제 무료 접종은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제 언제 누가 먼저 시작할 것이냐, 이게 논란인데, 지금 현재 시노바키라고 상파울로 주지사에서 만든 거를 반대가 많은 반면, 파이자나 모더나나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은 이 브라질 정부에서 지금 빨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신청해. 브라질에서 접종하기 위해서 빨리 이제 저자 봐봐. 그럼 언제든지 너희들한테 내가 해줄게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양면 작전이죠. 상파울로 주지사 하는 거는 난 못 믿겠어, 난 좀 시간 걸고, 저쪽에는 들어오면 무조건 바로 접종 시작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어찌됐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5.05까지 내려갔던 이제 환율이 이번 주에는 벌써 5.12로 시작을 해서 약간 상승세에 있습니다.
이게 자꾸 저한테 이제 경제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뭐 좋은 소식,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아니면 왜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자꾸 들어보시고 싶으신데, 제가 그쪽에는 이제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제 물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본 거는 브라질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 앞으로 좋아질 확률이 거의 낮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들도 얼굴 대놓고 저한테 확신을 못 주고 이름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느냐, 투자하신 분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아니 그런 그쪽에서 일하신 분들이 브라질 이제 상황 안 좋을 거라고 뭐 투자하지 말라 그러면은 차기날 밥줄 다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더 이상 저한테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더 추가적으로 뭐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는, 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멀쩡하던 기업들도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막 도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브라질도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 보면 이러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회사들이 이제 문을 닫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돈을 얼마큼 몇 천만 원 투자해놨으니 빨리 그것을 회복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아직 확신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픽스라고 하는 또 새로운 서비스가 은행에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이제 주도로 이제 시작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브라질은 원래까지 덕기라는 거와 떼지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의 은행 이체, 남의 계좌에 돈을 보내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게 금액과 또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은 높으면은 뭐 덕기라는 걸 해줘야 되고,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 다른 계좌로 열 때는 뭐 하루 만에 갈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뭐 다른 은행으로 갈 경우는 물리적으로 옛날에는 막 움직이던 시절이니까 뭐 48시간이 막 걸리고 했었는데, 요즘엔 또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이것을 보다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픽스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은행 계좌 아니면 디지털 은행 계좌를 가신 분들은 다 이것을 등록을 하시면은 돈을 남은 계좌에 보낼 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덕기로 보낼 거냐, 떼지로 보낼 것이냐, 픽스로 보낼 것이냐 하는데, 픽스로 보낼 경우에는 진짜 돈을 보내고 어느 은행이나 계좌에 상관이 없이 한 10초 이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한국에 계신 은행 거래하신 분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는 보통 뭐 빠르면 몇 시간 아니면 뭐 하루 정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빨리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그냥 길에서 노점하는 분도 돈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스마트폰으로, 당신 스마트폰으로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조그만 이제 작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은행 이체사 남의 은행으로 이제 계좌로 이제 돈을 이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수수료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또 부담 예로, 그러니까 30회화를 다른 계좌로 넣어야 되는데 수수료가 뭐 6회화를 나온다면은 이거 뭐 몇 프로 되는 거야, 2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싸다 뭐 이렇게 해서 안 보내신 분도 있고, 아니 30회화를 보내려고 남의 은행에 들어가서 아니면 그 은행의 지점에 가서 보내고, 이게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데, 픽스는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보낼 수 있으니까 소규모 이제 소금액, 작은 금액이라도 주고받는 거는 이 픽스를 좀 많이 활용하시기라는 이제 생각에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또 한인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인촌과 한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 동영상을 많이 다루지 않은 이유가, 일단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제 동영상을 많이 보시고 또 브라질 상황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이야기를 잡아서 설명하는데요. 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서 제가 오늘 꼭 여러분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인촌은 봉이찌로라는 지역이 센트로 지역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 크라콜란지아라는 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콜란지아라고 하는 거는 번역하면 크랙랜드라고 해서 그냥 크랙이라는 마약을 많이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수명이 이제 뭐 버려지다 한 그런 건물에 들어가서 몇 명이 하다가 이게 너무 커지니까 지금 막 수백 명 되는 사람이 그냥 대낮에도 이제 하는 곳입니다. 텐트를 쳐놓은 곳도 있고, 또 그냥 뭐 길거리에다가 뭐 노숙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게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몰려 있으니까요. 이게 경찰에서도 어떻게 공권력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저거 다 잡아들이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잡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마약하는 게 뭐 범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들을 또 그냥 강제로 연행이 안 되는 겁니다. 뭐 법으로 바뀌어서 뭐 환자일 경우 의사의 뭐 의견서가 있어서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뭐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뭐 강제 연행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위에 인근 사람은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수백 명의 마약자가 있는데 수십 명의 이게 수백 명의 경찰이 있더라도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만약에 경찰든 됐으면 이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아니 한두 명이 나가서 나 저기 구걸하러 가는데 뭐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인촌을 자꾸 넘어오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등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경찰에서는 그러면은 사회운동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 돌보고 또 난 마약 그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이제 재활치유도 보내고 또 이제 재활할 수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런 거 제공해 주는데 종교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많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경찰에서는 그들은 이제 해결을 못 하니까 그러면 마약 파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들이자라고 해서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범들을 막 잡아버렸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 생긴 게 마약범들은 거의 깽하고 조직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야 마약범 이렇게 자기한테 마약 사는 사람들한테 야 저쪽 가서 뭐 난리 좀 쳐. 또 마약범 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마약 파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한인촌 인근에 이제 들어오는 길목에서 얘네들이 아니 수십 명이 지나가는 차들을 잡아놓고 두들겨 패고 문 열고하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의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는데 이게 우리 한인촌 바로 옆이고 한인촌으로 이 사람들이 내려오는 길목이고 또 한인촌으로 넘어올 수 있다라는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우리 한인뿐만 아니라 이곳에 이 근처에 사는 불알 사람들도 너무 불안과 이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많은 일을 하는 한인회에서 지금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는 그 가로등들은 다 예전 버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예전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고 비효율적입니다. 이것을 어느 나라나 쓰는 LED 등으로 바꿔야 되는데 예산도 비싸고요. 또 설치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운데 지금 현재 한인회장이신 이제 내올송 홍 이 변호사께서 또 이제 우리 한인촌 한인의 이름으로 또 이제 몇 명의 시의원과 또 이제 이 봉해지로 이쪽 지역의 또 이제 자치 운영회와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힘을 발휘하여 다행히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이제 가로등을 갈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을 갈면은 당연히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인 한인촌은 원래 상가 지역이라 오후만 되면은 이제 다 불이 꺼지고 이제 조용해지면 막 그들이 이제 마약범들이 와서 막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서 쓰레기 봉투를 갖다 팔습니다. 쓰레기 땅에다 놓고. 그러면은 동네가 완전 지저분해지고 또 그걸 또 감시하는 또 시에서 또 직원들은 나와서 쓰레기통을 뒤지다 보면 거기 뭐 명함이나 뭐 나면 이 집이 쓰레기를 함부로 무단 투기했네라고 해서 또 벌금 물리는 등 이 악순환이 자꾸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뭐 카메라도 많이 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두컴컴한 이 조명을 바꾸자라고 해서 이제 계속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제 밤 늦게까지 한인 회장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제 계속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이나마 좀 활기찬 한인촌이 되도록 이제 이런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한인 회장님한테 정말 고맙고요. 우리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더 힘을 내고 삽시다. 그러다 보니 어제도 이제 이제 밤 늦게까지 한인 회장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제 계속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이나마 좀 활기찬 한인촌이 되도록 이제 이런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한인 회장님한테 정말 고맙고요. 우리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더 힘을 내고 삽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다음에 또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아니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면 제가 그 내용을 추스려서 여러분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